빠바바바. 네. 우리 젊으신 직장인분들, 제가 방금 공격을 했는데요. 왜 우리가 현재 공격형 투자를 해야 되는지 혹시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자, 젊으신 직장인분들, 지금 당장 공격형 투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다코프TV.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입니다. 네, 2030 직장인 공격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반갑습니다. 다코프TV의 다코스입니다. 네, 바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전 투자 방법과 순서. 오늘 주제입니다. 2030 직장인 젊을수록 공격형 투자가 필요한 이유. 엄청난 공격적인 호랑이 있네요. 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격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죠. 공격형 투자? 뭐 방어형 투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적극적 그리고 이익 극대화 추구형이 바로 공격형일 것 같고요. 이 방어형 투자라는 것은 좀 소극적이고 안정 추구형, 원금 보장형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자, 지금 제가 젊은 직장인분들에게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 20대, 30대 삶이 어떠신가요? 자, 라이프 이즈. 한번 정의를 각각 다 다르게 내리실 것 같지만요. 참, 우리 직장인분들, 젊으신 직장인분들 정말 쉽지 않은 생활입니다. 요즘 현실이. 제 주변 후배들도 물론 이제 잘 살고 좀 집에 사실 뭐 부모님이 좀 넉넉하다거나 금수저인 후배들도 사실 있긴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팍팍합니다, 생활이. 갓 들어온 또 한 신입사원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사해서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들 하죠. 학생들. 학자금, 대출, 이게 집에서 예를 들어서 넉넉하게 대학금 입학자금이라든지 등록금을 정상적으로 잘 못 해주시는 가정도 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다행히도 취직이 바로 돼서 학자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다행인데, 또 취직 준비, 취준생들 학자금 대출 계속적으로 이자 나가고 원금 막 갚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면서 참 알바해서 대출도 갚아야 되는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한 신입사원이 바로 학자금을 갚는 것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1순위다.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정말.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죠. 청년 실업 문제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인생을 살지 않은 우리 젊으신 분들, 또 후배들보다 제가 또 조금 더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저는 오늘 팩트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팩트만. 네, 쫙 이렇게. 사실 이렇게 제가 그냥 써봤습니다. 일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생. 보통 취직해서 20대 또는 30대 때 보통 결혼을 해서 또 2세를 낳고 또 아이가 크면 뭐 당연하겠지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쭉 나와서 대학교 입학해서 또 그 자녀가 또 성장을 해서 취직하고 또 결혼하고 또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인 거죠. 평범한 생활에. 무슨 아직 결혼도 안 했는 나에게 무슨 이런 얘기야. 아니면 또는 나는 비혼주의자야. 결혼 안 할 거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또 지금까지 참 원하시는 직장, 또 본인이 원하는 그 직장에 들어오시려고 정말 공부 많이 했죠. 요즘에 취업 관문이 워낙 좁아서 들어오시려고 노력하신 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정말 손이라도 제가 따뜻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싶은 심정인데요. 정말 여기서 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요. 현실이 참 그게 아닙니다. 특히 또 미혼일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 결혼할 나이가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좋은 배우자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인생 사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중요하죠. 자, 보통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결혼할라 했는데 일단은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결혼도 좀 생각해보고 또 결혼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한번 신중하게 한번 그때 가서 만나겠다. 자, 경제적 안정. 개인마다 이제 생각도 다르고 기준이 다르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결혼하신 분들 저를 포함해가지고 결혼 전에 솔로,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혹시 돈이 나는 적게 쓰고 있다. 아무도 없죠.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런 100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저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자, 둘이 벌면, 물론 이제 부부가 같이 벌면 맞벌이일 경우에 수입이 더 커지겠지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내가 나가서 하는 만큼 나가는 돈도 2배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죠. 2세가 나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무시 못합니다. 정말 무시 못합니다. 정말 들어가는 돈이 요즘에 또 아이들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에 부모들이 또 해주려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해주려는 부모 마음이기 때문이죠. 아이가 태어난 건 축복인 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2아이의 아빠로서. 자, 그 논점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대다수 현실적으로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의 1번이 바로 돈입니다. 돈. 누가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죠. 돈. 누구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만 돈 때문에 다들 싸우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팩트만 이야기할 거고요. 원래 제가 팩트 얘기했었지만, 자, 결혼하면 소비되는 돈의 규모는 반드시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더 커지고, 아이가 또 점점 나이가 더 커지면 소비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아실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이가 또 학교 들어가는 시점, 40대 전후죠. 그때 내 몸값이 사실 회사에서는 가장 높은 시기는 확실합니다. 연봉이 가장 많이 받는 시기. 하지만 내 위치도 가장 많이 흔들리는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40대.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는 남자 사진인데요. 자, 그냥 다가올 것이 확실시 되는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40대 내가 오지 않는다. 이건 아닌 거죠. 무조건 오는 거죠. 40대는. 그때 가서 내가 투자를 한다면. 자, 투자는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의 투자 마인드가 갖춰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나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 세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죠. 이론적 지식이 바탕에 되어 있으면 무용지물인 거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돈입니다. 돈. 투자를 하려는데 돈이 없다? 안 되는 거죠. 그게. 자, 여기서 투자를 왜 해야 하는가? 투자를 왜 해야 돼요? 난 필요성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실 추천드리건데 다코스인 제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투자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필수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40대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아이를 키우게 되면 또 주거 비용도 가장 많이 들어갈 시기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 낳지 마라, 집 사지 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이가 없는 삶은 아시겠지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 얼마나 큽니까? 자, 팩트로 제가 그래도 말씀드려 볼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로 있는 그대로 보면 40대 이후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네. 현실이 힘들고 팍팍하지만 우리 20대, 30대 직장인분들 지금 투자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now, later, 나중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지금도 팍팍하고 뭐 어려운데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팍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자,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제가 아니겠지만, 자, 젊을 때 저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뭐 로또를 한다거나 주식에 막 몰빵을 해서 뭐 여기 테마주 오늘 이번에 올라간다 100% 간다, 아니면 뭐 선물 투자, 이 선물이 뭐 프리센트 그 선물 기프트 그거 아니고요. 또 뭐 아주 참 엄청난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이런 또 선물 관련된 투자가 있는데요. 또는 묻지마 투자, 뭐 남들이 이거 하라 그래가지고 이거 무조건 오른데 사야 돼, 그렇게 투자하라는 말씀 아니죠, 제가. 자, 저는 부동산 투자로 시작을 했고요. 자, 어떤 투자든지 간에 묻지마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실 처음부터 공부해서 하나하나 강의도 듣고 책도 공부하고 블로그 글도 보고 내 투자 기준과 원칙화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후회가 없는 거죠, 나중에. 자, 젊을 때 사실 돈이 많이 없습니다. 연봉도 내가 높지 않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뭐 적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타인의 돈을 빌려야 한다. 친구 얘기 아닙니다. 자,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함과 동시에 저는 이 네 가지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 부동산, 처음에 내가 샀을 때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 신용대출, 나의 회사 그리고 내 신용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가 다는 아니겠지만 회사 내에서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회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도 시중 금리보다 조금 저리로, 물론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에서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겠지만 분명히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회사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는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일단 부모님에게 단기로 빌리는 방법입니다. 쓴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갚아드려야죠. 자,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지렛대 원리라 그러죠. 레버리지, 투자. 네, 이렇게 지렛대 원리죠. 돌을 들러 올리기 위해서 그냥 들면 힘들기 때문에 하나 받치고 지렛대를 이용해서 돌을 이동시키는 사진입니다. 자, 대출이 제가 무조건 좋다, 대출은 무조건 가야 돼, 이게 아니죠. 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 무엇입니까 이게?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금, 현금 흐름이 발생되면 그것 이상, 대출이자보다 이게 더 높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대출이다. 공격적으로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몇 번 해서 나의 투자 종잣돈을 계속해서 불려나가야 합니다. 한 번 해서 끝이 아니는 거죠. 일단 처음에 투자해서 종잣돈 불려나가서 이것을 다시 바탕으로 또 투자하고 점점 눈덩이 불어나듯이 커 나가는 게 핵심인 거죠. 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31살 때부터 2011년 때부터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고요. 그거 말고는 제 현실이, 이 팍팍한 삶이 변화되기라는 정말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그 부동산을 통해서 내 자산은, 그리고 내 종잣돈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방법. 사실은 아이가 크고, 아이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월급 받아도 돈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금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공부는 많이 해놨어도.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 또 돼버립니다. 또 그때 나이가 돼버리면 이래 되죠. 좀 보수적으로 되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안정성을 더 추구할 것이라고 저는 그때 봤기 때문에 젊을 때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젊으신 직장인분들이 지금 사실 힘들지만 조금 더 나은 현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 수익 시스템 구축하고 안정화해야 된다. 이것은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다. 저는 이것으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사람 말대로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원래 편하게 그냥 이렇게 가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가 말씀드린 이 길을 선택하지 않으실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단 한 분이라도 이 다크호스 얘기처럼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분이 계시다면, 또 실행을 하신다면 저는 성공한 것이죠. 한 사람의 삶을 바뀌었기 때문인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투자 공부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죠. 그리고 레버리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가능한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투자 시스템, 현금 흐름 시스템을 빨리 이 젊을 때부터 구축해 놓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자,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하지만 내 마음이 확고하다면 못할 거 없는 거죠. 자, 이 강의를 이렇게 한 귀로 듣고 이렇게 다 흘리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마인드 변화를 통했다면 실천과 실행, 내 몸과 내 손과 내 발이 뛰어야 되는 거죠. 실제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첫 눈 위에 내 자국이 남았던 거죠. 이렇게 실행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자, 생각만 있고 나는 변화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안 한만 못한 거야 되는 거죠, 그게. 자, 공격이 최고의 방어. 축구할 때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2030 젊은 직장인분들. 자, 지속적인 투자 공부, 그리고 과감한 투자를, 또 나만의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서 투자 시스템을 만들고 현금 흐름 시스템을 구축하신 당신이 진정한 다크호스입니다. 네, 오늘 강의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도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언제나 소통하는 다크호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실전 투자 방법 관련해서 좀 제가 오늘 또 과감하게 공격적 투자를 해라, 특히 젊으신 분들 말씀드렸는데요. 이것 아니면 사실 정말 40대, 50대 가서 내 삶이 바뀌기라는 정말 현실적으로 끊임없는, 그때 가서는 정말 더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때 가서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수차례 매일매일 해야지만 20대, 30대 하지 못했던 그것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으신 우리 직장인분들, 삶이 힘들고 현실이 팍팍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노력하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향후 5년 뒤, 10년 뒤 그 미래는 지금보다 더욱더 힘든 현실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은 확신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으신 직장인분들은 공격적 투자를 통해서, 물론 투자 공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꾸준하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본 옵션입니다. 계속 꾸준히 가야 되고요. 투자할 돈이 내가 없다면 공격적으로 대출을 받든지 소액 대부를 받든지 해서 종잣돈을 꾸준하게 적지만, 지금 처음에는 적지만 조금씩 커서 내 종잣돈을 빨리 불려나가야 된다. 그리고 40대, 50대 가서는 그 불린 종잣돈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저는 그 방향성으로 가는 게 가장 올바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또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다크호스TV의 다크호스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